안녕하십니까. 코고TV 여명입니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요새는 월드컵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그죠? 근데 정치권은 아주 지엽적이고 말투적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데요. 이거는 민주당과 민주당 세력과 유승민의 도발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포심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민주당은 없어진다. 그리고 유승민도 앞으로 향후 정치인 존재감은 없어질 것이다. 유승민이 지금 푼수가 되고 있는데요. 푼수가. 방골 기지를 넘어서 푼수가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민주당이 망한다, 없어진다 그랬고, 유승민은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이 혼자 생각하고 혼자 그 페이스북에서 그러는데요. 유승민 옆에 지금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승민은 끝나가요. 끝났어요, 이 정도면. 절대적으로 당대표가 안 됩니다. 오늘도 뭐 아련서치인가 거기서 유승민의 지지율이 전체 국민 중에서 26% 1위고 당내에서는 나경원 안철수 국힘 지지층에서는 3위를 차지하는데요. 되지도 않아요. 그 응답률이 2.9%짜리예요. 박지원이가 민주당 없어진다. 이제 알았니? 이놈의 자식아. 나이 80 먹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이게 현직 정치인을 띄려고 그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유튜버 하면서 이지를 하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 망했어요.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곧 나이 70대는데 뭐 이거 환상과 허구와 그 다음에 아주 순혈주의로 지금 정치를 비판하고 윤석열 스토킹으로 변했어요. 이 사람은. 망했어요. 이 친구들. 정치권은 제 편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 편이 돼야 되는데 박지원이가 먼저 박지원이부터 박지원 말하기 전에 민주당 놈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용산 대통령실 철거하고 나와서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라. 이 미친놈들이야.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앞으로도 그걸 물을 거예요. 민주당 놈들이나 유승민이나 윤석열 세력이. 그런데 그것은 윤석열이가 하야하기 전에는 탄핵당하기 전에는 그 윤석열이는 용건대를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리고 예산을 한 푼도 안 주고 청와대 조정 예산도 안 주고 용건대 예산도 안 주고 애들이 말이죠 이게 째라는 거죠. 민주당 째라 씨발.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란다. 한심한 놈들이에요. 그 이낙연이라는 놈을 지금 어제도 내 영상 찍어 올리는데 이낙연이 오면 우리가 더 좋아요. 민주당 완벽하게 분해됩니다. 한심한 것들이에요. 지금 그 민주당은 실존적 가치가 없어요. 아 멋있다. 실존적 가치. 국가의 존재 이유. 유승민이가 말한 국가의 존재가 아니라 이유가 아니라 민주당은 이제 실존적 가치가 없어요. 모르시는 분은 실존적이란 게 뭔지 한번 찾아보시고 누가 말했는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요번에 그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윤석열하고 시진핑하고 정상회담했죠. 요번에 정상회담 외교 순방은 엄청난 성과가 있어요. 어제 발표하는 거 보면 OTT 시장에, 중국 OTT 시장에 한국 영화 서비스를 갖다가 재개하기로 했다. 6년 만이에요. 한한령 이후에 6년 만에. 쉽게 말씀드려서 문재인이가 6년 동안 중국애한테 산불 정책 억셉트 하고 중국 놈들이 한국 수입도 막 금지하고 드라마, OTT, 가요 다 금지했죠. 그거를 윤석열이가 요번에 풀은 거예요. 2030 너희 대가리 있으면 생각 좀 해보고 조디 있으면 말 좀 해봐. 지금은 문화의 시대죠. 문화 변동의 시대죠. BTS 정국인가요? 그 친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카타르 월드컵에서 말이죠. 드리머스라는 곡을 부르고 대한민국 한류가 판치는 때죠. 왜 유승민 너는 이런 거 칭찬 안 하니? 민주당 놈들이야 그냥 터진만 잡고 발목막 잡고 물어뜯지만 왜 유승민 너는 이런 거 칭찬 안 하니?
너가 요구한 게 뭐야 그동안에?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해야 됐다는 게 너의 소리 아니야. 근데 그거를 했는데 뭐가 6개월 동안 한 게 하나도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 한심한 작자야. 완전히 버려난 유승민을. 박지원으로 넘어갑니다. 박지원이가 검찰이 말이지 매일매일 민주당 의원들을 치고 있다. 이러다가 민주당 없어진다. 이제 알았냐? 한심한 놈의 자식. 얘가 정치 구단이요? 제가 옛날부터 그랬죠. 3년 전부터. 유튜브 계산하면서. 얘는 정치 9급도 안 돼요. 고고티브에다 못해요. 그냥 좌파 정권에서 민주당 정권에서 성선장구했다는 것 뿐이에요. 이재호도 그만 나와. 이재호도. 그만 윤석열 비판해. 당신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뭐 하는 짓이야. 할 일 없으면 책 읽고 책 써. 회고록 쓰고. 그 유튜브 나와가지고 말이야. 돈 몇 푼 번다고 그 짓 하면서 돌아다니고 애들같이 말이지. 응? 민주당이 없어질지도 모른다. 동지들끼리 총력 대응해서 민주당을 지키고 윤석열을 쳐야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놈이 민주당 전체가 김건희 스토커인데 이놈이 특히 김건희 스토커예요. 응? 왜 김건희에 대해서 칭찬하다가 비판하다가 꼬시다가 하다가 윤석열이가 김건희가 있어 다행이다 그러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임마? 나이 80살 먹은 새끼가 대통령이 있으므로 김건희가 있지 이놈 쉐이야. 김건희가 있으므로 윤석열이가 있냐 이놈 쉐이야. 아무리 너가 그러니까 돈 벌고 싶고 네가 안 잡혀 들어가려고 그래도 넌 잡혀 들어가게 돼 있어. 윤석열이가 정치 1급이고 김건희는 여사는 3단이다. 그럼 넌 9단이야 이놈 쉐이야? 내가 볼 적에는 9급도 안 돼요. 고고티브에 한 5단 6단 정도 돼요. 국수는 안 되지만은 도전할 수 있는 5, 6단은 돼요. 7단까지도 돼.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프로 1급이었어요. 프로 1급. 맨날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은 동네에, 우리 동네에, 산동네에서 내려오면은 빵꾸 때우는 형이 하나 있었는데 그 형이 그렇게 바둑에 심취해가지고 매일 가가지고 도서관 안 가는 날이면은 여름, 겨울에 가가지고 덥고 추운 데 가서 그 형한테 바둑 배우고 하다가 현형, 긴형, 그 다음에 누구야? 다 까먹었다. 그 구단, 조치훈 이런 거 다 연구해가지고 프로 1단 정도는 돼요, 저도. 근데 요새는 아마, 아마추어 한 3급, 3, 4급 뿐이 안 될 거야. 한 4, 50년 안 뒀으니까. 대학교 가서 몇 번 듣다가 안 뒀는데, 너는 이놈의 새끼야. 9단이야, 9급이야. 윤석열은 1급이요. 정치 1급이요. 김건희는 3단이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비꼬는 거죠. 한심한 놈의 쉐이들이야. 응? 민주당은 끝났어요. 내가 보수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민주당보다 국힘보다 민주당이 더 문제가 있으며 민주당부터 무너져요. 그걸 갖다가 얼치기 평론가들이 말이야. 화분이 안 나요. 요새 고고TV가 영상을 찍을 때는. 이렇게 세상이 더럽고 벌레들만 사는 곳이 있나. 정치 평론가들이 이놈의 쉐이들 정치 평론가들 나가지고 종편 공중파 돌아다니면서 돈 몇 푼 번다고 한 분 출연하면 2, 30만 원 받죠. 그거 한다고 양비론 펴고 말이야. 뭐가 옳은지 뭐가 국가를 위해서인지 국익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한심한 놈이고 보수 평론가들도 마찬가지죠. 좌파 평론가들은 볼 필요도 없어. 이전에 어떡할 건데? 일단은 너희가 5년 동안 헤쳐먹은 태양광 비리 어떡할 건데? 원전 비리 어떡할 건데? 이정건이가 사무부총장이란 것이 뇌물 10억을 받아가지고 노웅래한테도 주고도 김태년한테도 주고 응? 그리고 박영선한테도 주고 김현미한테도 주고 다 나왔잖아요. 그럼 민주당 놈들이 말이지 그걸 안 받아먹을 리가 없어요. 다음은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이라도. 그거 말고도 태양광 비리 들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옵니다. 태양광 풍력 이런 거. 한심한 것도. 그러니까 이놈들이 중진, 재선 이런 애들이 쥐 구자를 까분다는 거 아니야? 혹시 이정건이나 또는 과거의 친여, 문재인 세력들한테 후원금 들어있나? 자기도 모르는 게 몇천만 원 들어오나 다 까본다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죠?
언론에 난 거 말고 제가 기자들한테 민주당한테 취재를 해보면은 애들 지금 벌집에 콩 쑤시는데 말이야 난리 났어. 그 벌집에 콩 쑤시는 오면은 벌들이 못 들어가요. 이놈의 CJ들이 유승민으로 넘어갑니다. 이 사람은 이거 완전히 분수가 돼가네. 분수가 방골 기질을 넘어서 윤석열 스토킹으로 완전히 변했어요. 매일매일 페이스북을로 그래가지고 존재감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은 지금 당대표 나오려고 그게 당 계획을 위해서 당 계획은 유승민으로 안 돼. 유승민이가 당대표가 되면은 당은 진짜 갈라집니다. 진짜 갈라져요. 이 친구 당대표 되면은 맨날 윤석열 공격할 거 아니야. 보수 정권의 당정에서 당이 정을 계속 공격할 거 아니야. 이 분수 같은 게 국힘 당원들이 이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띄우려고 그러고 이준석 따가리들은 지금 장성철이나 천하람이나 김건식이나 이런 애들이 종편 돌아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유튜버 돌아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제가 그랬죠. 하여튼 돌아다니면서 하는 소리가 다음 당대표 선거에 당원 비율을 90%로 올린다. 또는 지역 당협위원장을 물갈이한다. 유승민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미친놈들이에요. 미친놈들. 사기꾼들이야. 이 보수평론가 장성철, 천하람, 김건식 이런 새끼들이.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제가 계속 방송했죠. 응? 오늘 말해야 되겠어요. 90% 안 해도 70%만 가지고도 당원 70%만 가지고도 유승민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리고 일반적인 여론이 지금 유승민한테 저게 저 정도뿐이 안 됐나? 저게 저렇게 옹졸하고 방골적인 기질이 있었는가? 유승민을 버리기 시작해요. 지금 일반 보수층에서도 일반 국민들도 유승민한테 들러붙은 애들은 전부 다 민주당 정의당 세력 애들 뿐이 없어요. 거의 그것뿐이 없어요. 응? 국힘 지지층에서 유승민이가 나경원 안철수 다음에 3위 4위가 나오는데 그것도 단순한 국힘 지지층이지 국힘 당원으로 들어가면 유승민이 10%도 못 얻어요. 이런 식으로 윤석열을 공격해가지고 윤석열을 무너뜨리려 해서 제가 그러잖아요. 유승민은 단순하게 윤석열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사감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보수가 세운 윤석열 정권을 인정 못하며 국힘도 인정 못하며 또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 남아있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근데 나가서 신당 차릴 능력도 없고 자질도 안 되고 폭발력도 안 되니까 그냥 여기에 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다음 대선에서 자기가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가능성이 0%예요. 0%. 지금 현재로 보면은 유승민보다 홍준표가 훨씬 더 소구력이 있고 국민들한테. 그러나 다른 사람이 하나 남아있죠. 오세훈이 남아있죠. 그리고 4년 후에 누가 나올지 몰라요. 그 모든 게 윤석열이 지지율에 따라 달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지가 죽는 코스가 지금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개씩 페이스북을 날려요. 근데 그 페이스북을 보면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죠? 논리적으로 아무것도 안 맞아요. 이준석 그놈과 같이. 그냥 공격, 그것만 하는 윤석열 스토킹만 하는 거야. 어제 같은 경우는 나온 게 뭐예요? 윤석열이 너 6개월 동안 뭐 했냐?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뭐 했냐?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딨어? 한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윤석열이가 보수를 세웠고 보수 정권에서 민주당 좌파 정권으로부터 윤석열이가 정권을 가져왔고 그게 제일 큰 업적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외교를 그렇게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죠. 외교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지금. 초도에 말씀드렸죠. 문재인이라는 놈이 쩝쩝대면서 중국이 시키는 대로하고 우리 이권을 중국한테 다 뺏기더니 윤석열이는 시진핑 25분 만나가지고 한한령을 풀어버리잖아요. 한한령이라는 게 지금 뭐 OTT 영화 서비스만 청와대에서 용컨대에서 발표했는데 그렇지 않죠. OTT 영화 서비스 나오면은 드라마 따라갈 거고 게임 따라갈 거고 가요 따라갈 거고 다 따라가죠. 오늘 주식시장에서 그런 주식들 폭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미 동맹을 더 강화시켰고 혈명을 강화시키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갖다가 준비했고 북한과 중국을 불가공 관계로 진짜 북한과 중국을 갖다가 대등한 힘으로 지금 균형을 맞추기 시작했고 지소미아 같은 건 지금 말도 안 나오죠. 한미일이 미사일에 대해서 정보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그럼 지소미아는
당연히 한미일 미사일 정보 교환에 쏙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잠수함도 또 한미일 잠수함 훈련도 한다 그러죠. 경제? 지금 무너집니까? 제 생각엔 6개월이면 이 퍼펙트 스톰이 끝나요. 고금리가, 고환율이. 무너집니까? 유승민이 이 분수가 마르듯이 한도가 무너져가지고 IMF가 왔다? 그건 억척이 됐어요. IMF가 왔기 때문에 한도가 무너진 거지. 알량해도 이렇게 알량할 수가 없어, 유승민이가. 내가 스토킹을 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이가 나오면은 국힘이, 보수가 대분열이 들어가요. 유승민이 때가 당대표가 되면 보수가 사는 게 아니라 보수가 망한다니까. 억지로 이런 방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TV야말로 기준이 될 거예요.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뭐 했냐? 개혁해라. 개혁의 실초는 저출산이다. 저출산 해결하는 거다.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딨어? 저출산 지금 한 30년 동안 우리가 20년 정도 해가지고 수백 조를 넣었죠. 200조인가 300조 넣었죠. 그죠? 저출산 해결 안 돼요. 이 사람이 말하는 저출산 해결 정책은 청년들한테 집을 마련해주고 청년한테 좋은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그거라는 소리죠. 그게 정부에서 할 수 있어요? 그 문재인 놈이 정규직 비정규직 나누면서 임금 확 올리면서 저임금 개판으로 만들어놨잖아. 요새는 대기업을 다니는 걸 갖다가 뭘 그냥 고시 패스한 것 같이 애들이 그냥 어깨에 뽕 들어가면서 있더라고. 2030 애들이 대기업 정규직 들어가는 애들이. 대기업 정규직 들어가는 애들이 대한민국에 5%도 안 돼. 공무원 공기업 들어간 것까지 합하면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까지 10%도 안 돼. 10%뿐이 안 돼. 나머지 90%는 문재인의 정규직 비정규직 체제 완전 고용 완전 비정규직 체제로 아주 개판을 만들어놨다고. 그런 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하려면 경제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경제 성장이 시대가 아니니까 미국발 퍼펙트 스톰이 왔으니까 그거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국제는 또 신냉전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사람이 분수가 아니라 정신이 미쳐가. 지금 유승민이가 보니까. 고고티브하고도 이 아규를 붙으면은 이 사람은 져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저출산 정책이 일단은 이 사람들이 2030들이 집이 없어요.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요. 월급이 적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과거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저출산 정책을 갖다가 저출산에서 지금 저출산이면 1%, 1.5%가 그거를 갖다 벤치마킹을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을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친구는 책을 통해서만 이러니까 꼴통이 돼가고 있어. 이제부터 유승민이가 꼴통 보수야. 내가 볼 적에는 보수도 아니야. 지금이는 일본이 80년대 중반에 프라자 체제로 경제가 하강극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잃어버린 30년이 들어왔죠. 일본이 경제가 우길성천하고 발전하고 성장을 할 때는 그들도 저출산이었어요. 왜? 젊은 애들이 그 당시에 젊은 애들이 놀고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연애만 하고 연상을 쫓아다니고 그게 일본에서 3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40년 전에. 그러다가 경제가 30년 동안 지금 성장이 안 되고 미끄러지고 있으니 그게 아베가 5, 6년 전에 아베의 세계 화살이라 해가지고 완전 고용이 들어가니까 그때야 애들이 출산 정책이 인크리죠.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이 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가 발전해야 되고 임금이 올라야 돼요. 임금을 못 오도록 한 게 문재인 5년이에요.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성장을 계속하다가 어느 순간 한 20년 전부터 일본 같이는 안 되지만 성장률이 확 꺾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 경기 화랑이고 독일이 세계 3위요, 영국이 4위요, 뭐 프랑스가 5위일 때 경기 화랑일찍에 걔들도 열심히 놀아서 출산율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유니섹스도 나오고 문화혁명도 나오고 그죠? 유럽혁명도 나오고 근데 이제 그게 안정이 되고 저출산되고 소비도 강화되지가 않고 이러니까 이제는 집에서 데이트하고 집에 들어가서 운의 정을 즐기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연애 아니에요. 연애만 해도, 쥐들이 원하는 욕정을 풀 수가 있고, 그죠? 쥐들이 돈이 얼마 없어도,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이 똑같이 놀아야 되고, 여행 다녀야 되고, 유흥을 즐겨야 되고, 놀이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초선진국, 안정된 선진국은 아니라, 여기서 처음으로 만끽하는 시대가 2030한테 온 거예요. 노래 문화, 문화혁명, 이런 거로. 그러니까 애를 가지면은 지들한테 부담감이 된다는 거예요. 지네 노는 거에, 지네 노는 거에 부담감이 되니 자기가 버는 돈으로 남녀가 자기들이 버는 돈 연애하면서 놀자는 이 풍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론들하고 평론가들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집값이 높아요. 교육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과거에 기차 끌려 집에서 칙칙폭폭 하던 사람들은, 지금 같은 그렇게 물질이 풍요롭고 문화가 그냥 대풍 늘고, 노래 문화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했고, 애 출산율이 높아. 이제는 그게 문화가 바뀐 거예요. 이 한심한 사람아. 그리고 왜 저출산의 명운을 걸어야 되죠? 과거 20년 동안 300조가 들어갔다든가? 그래도 해결 못하는 거야. 그걸 윤석열 6개월 동안 어떻게 해결하죠, 여러분? 한심한 사람. 유승민이가 한심하다고요. 이 사람 안 돼요. 응? 지금 뜬금없이 왜 저출산을 가져와서 윤석열로 6개월 동안 한 게 뭐 있냐? 그럼 네가 해, 이놈아. 네가 해. 너 아무것도 아니지만 네가 하라고. 지금은 이게 저출산 문제가 어떤 게 되느냐 하면 전번에는 또 연금 노동 교육개혁 하라고 지랄하더니 유승민이가 이 저출산 문제는 노동하고 연금 복지 교육개혁하고 같이 물려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연금개혁이에요. 연금개혁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 공기업 놈들, 민노총놈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죠. 그럼 유승민이가 해야 되는 것은 연금개혁보다 빨리 좀 하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심한 놈의 자식이 그냥. 뜬금없이 저출산을 갖다가 나와. 그리고 또 윤석열이가 대북정책, 핵정책에 대해서 북한 핵 공포에 대해서 왜 해결을 안 하느냐? 핵은 핵으로 핵개발 선언을 하고 논쟁을 해야 되며 전술핵을 가져와야 되며 그러다가 어제는 또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그게 만약에 문재인이가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면 보수층의 비난을 샀을 것이다. 윤석열로 플랜 A만 지금 하고 있는데 플랜 B가 있느냐? 이런 바보 같은 새끼가 어디 있어? 우리가 플랜 B까지 할 수 있는 국력이 있다면은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을 뛰어넘을 핵 보유를 할 그런 국가라면은 우리가 이까지 왔겠어요? 지금 핵이 완성 단계는 누가 뭐라 그래도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때문에 아니에요. 좌우를 떠나가지고. 그럼 그걸 공격해야지. 왜 갑자기 윤석열이한테 너 핵 해결할 알고 있어? 북한의 핵 완성되어 해결할 방법이 있어? 플랜 B 있어? 왜 플랜 A만 걷고 그래? 왜 담대한 구상 그거 과거에 문재인 같은 말만 해? 그럼 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문재인 같이 남북 평화쇼라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경제를 좌파 이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복지 없는 허구가 나왔는데 경제하는 것도 지한테 꼴리는 거야. 징글징글하다 진짜. 왜 문재인 같은 경제 정책을 못 편애하는 게 지금 문재인식이 아니 윤석열 스토킹하는 거예요. 말할 가치가 없어 유승민은. 제가 왜 자꾸 이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중도층 2030을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제 계속 2달 동안 방송하는 게 지금 윤석열은 대위기예요. 사면초가 사방팔봉으로 민주당 진보 바퀴벌레 개딸 유승민 이준석 떼거리한테 프레임에 쌓여서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얘가 선도에 선다는 거죠. 초도에 말씀드렸죠 제가. 유승민이 한마디 터들면 민주당 애들이 그걸 물어가지고 봐라 너희 보수 개혁 보수라는 유승민도 그러지 않느냐
민주당 놈들이 똑같이 공격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당원이니 뭐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당원일 뿐이니 이걸 갖다가 또 징계하면 난리 날 거고 이게 5년 동안 그러겠다고 지금 마음 먹은 거예요. 당대표 안 되는 줄 지도 얘는 몰라. 근데 당대표 안 되는 줄을. 한심한 사람 같으리라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